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조영임입니다. 이렇게 귀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우리 그 김영곤 박사님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AI 국제표준화 동향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분들도 오셨고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션이 ISO IEC JTC1 그 주요 표준화 동향 세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주로 이제 JTC1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세 가지 오늘 목차인데요. 인공지능 국제 표준 현황과 인공지능 발전 추세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표준 전략, 그 표준 개발 현황 전략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 현황을 보면 지금 JTC1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양식이 요약 부분을 쓰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양식을 좀 썼습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그 SC42로 JTC1에 있는 SC42 서브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2017년도 말쯤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설립이 되도록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설립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쯤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첫 번째 회의가 이제 2018년 1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구글, 그다음에 아일랜드, 도쿄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은 미국의 와일 디아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커미티 매니저는 역시 그 미국의 그 안시에 있는 헤더뱅코가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ISO 그 개발된 표준이 40종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중인 것이 61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거보다 조금 약간 작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 디벨로프먼트가 약간 작게 나왔을 텐데 여기 있는 61종은 지금 뭐 MP 되는 거 돌리는 거 또 이제 뭐 PWI 있는 거 이런 거 조금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101종 정도가 토탈 되는데 이게 언제 버전이냐면 10월 버전인데요. 지금 11월인데 며칠 안 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또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저 61종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많이 잘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저 100종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 중에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게 한 13종, 4종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생각하면 한 20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종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피 멤버가 지금 50개국이고 5멤버가 25개국이죠. 뺐으면 좋겠는데. 네, 25개국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선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자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은 ISO IC 당연히 하고 있고요. JTC1이고 그리고 뭐 ITUT랑은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40종, 61종 그대로 써 있고요. 피멤버 있고 그리고 매년 멤버가 한 15%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멤버들이.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25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인퍼슨으로 오고 있는 거는 3분의 2 정도는 오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평균 한 250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10월 그 지난주죠. 10월 지지난주가 됐네요. 오늘 벌써 그때 16차 회의까지 해서 만 8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 전체 멤버 중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가 개발도상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그 학회가 되겠습니다. 학회가 아니라 서브 커미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인커밍 리아종은 지금 68개고요. 그다음에 아웃고잉 리아종은 지금 52개가 됩니다. 현재 버전으로. 근데 이게 인커밍하고 아웃커밍이 약간 이제 중복되는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복되는 그룹 같은 걸 다 포함을 하면 한 85개국 이상 한 90개 정도의 그 기구들과 같이 지금 리아종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A의 리아종이 지금 23개, 그리고 카테고리 C가 이제 3개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멤버들 그룹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자체 평가하기로 단기간에, 그러니까 만 8년 정도 된 SC 서브 커미티인데 굉장히 그 초고속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의장도 그러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2018년도를 1회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쭉 지금까지 만 8년 동안의 그 로드맵인데요. 서브 커미티가 이제 서브 그룹들이 이 안에 서브 그룹들이 생겨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8년부터 21년까지는 주로 이제 워킹 그룹, 그러니까 초반에 1회, 2회 때 워킹 그룹 1부터 5까지가 다 세팅이 끝나가지고 그때 결정하기로는 워킹 그룹 5 이상은 안 만들겠다라고 뭐 나름대로 문서 비슷하게 회의록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5 이상 6, 7 이거를 노크를 해도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대신 저희는 조인트 워킹 그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색깔이 약간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된 게 만들었다 없어진 거고요. 저 21년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까만색으로 된 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조인트 워킹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G2 같은 경우나 뭐 조인트 워킹 그룹 1, 그다음에 애독 그룹 1, 2, 3가 다 이제 만들어져서 다 없어졌고 조인트 워킹 그룹 2하고 애독 그룹 4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25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마 저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조인트 워킹 그룹 3이 만들어져서 TC2로랑 이제 조인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게 헬스 인포머틱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새로운 장을 여기서 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AI 처음 하게 되면서 이제 데피니션부터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헬스케어가 새로 들어오면서 헬스케어 데피니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미 데피니션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뭐 어멘드먼트로 추가하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하냐. 라고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얘기인즉슨 헬스케어는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데피니션 용어 자체가 너무 틀리다,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지금 조인트 워킹 그룹 3에서 헬스케어 쪽만 또 별도로 뭐 데피니션 가고 있고 새롭게 헬스케어 플러스 AI의 새로운 그러니까 AI 시작했던 거 그 패턴을 다시 한번 헬스케어 쪽으로 리바이벌하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기도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워킹 그룹 4가 이제 TC65A하고 같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 저희 한국에서 총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한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했고 아직도 SC42에서 한국만큼 잘한 데 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주 성대하게 잘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아이소 LED 어워드를 그 의장이 받았고 그 세리머니도 저희 한국 할 때 했고 그 아마 상금을 우리만 몇백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 행사하는데 그 의장이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행사비로 저희가 또 넉넉하게 썼습니다. 그때 감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어드바이저리 그룹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 5가 이제 2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인트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이제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 SC39기 때문에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서 지금 그 AI가 가는 방향이 뭐냐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여기서 가고 있거든요. AI 세이프티, 그다음에 AI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잭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조를 저기서 막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SC42 입장에서 이게 조인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레프리젠터티브로 저도 이제 저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AI 세이프티 그냥 세이프티가 아니라 AI 세이프티 AI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두 가지를 큰 기조로 큰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42가 계속 지금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24년부터 조금 더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조인트 워킹 그룹 5가 이제 뭐냐면은 그 LLM이기 때문에 저때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관련돼서 거기서부터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또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AI의 걷는 길을 LLM 중심으로 또 한 번 장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는 그 애독 그룹 8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좀 이제 어떤 여기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나라는 그 MP를 무자비하게 많이 냅니다. 말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내고 안 되면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거를 특정 어느 국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Best Practice for New Proposal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기 전에 여기서 한번 검토하자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그 특정 국가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뭔가를 낼 때 여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성숙된 어떤 머추어리티가 있는 그런 MP를 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뭐 다 만들어졌고 이것도 좀 비교적 오래갈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워킹 그룹 6하고 7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컨포머티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제 7이 이제 그 금융 관련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TC68의 AI라는 그룹이 또 있는데 거기랑 좀 저희가 조금 이게 하고 있는 이런 조인트 워킹 그룹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파란색은 아직 공개된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TC36 이게 아마 그 뭐가 그림 그 뭐죠 그래픽 같은 거 같은데 거기랑 할 예정이고 그럴 건데 아직 이거는 이제 오픈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 플랜을 보니까 조금 의장이 언급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쓰긴 썼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이나 조인트 워킹 그룹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5 워킹그룹 1부터 5까지는 클로즈 했고 조인트 워킹그룹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 다른 TC도 그렇겠죠. 다른 TC나 SC도 그렇겠지만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메인 그룹에서 차지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메인은 이만큼인데 이 조인트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를 안 쓰는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와 있지만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오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S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기 온 것과 그다음에 AI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스마트 시티도 AI 다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스마트 시티랑 조인트 워킹 그룹 없어요. 없지만 왜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잠재 고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갈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조인트 워킹 그룹을 보고 좀 느끼게 됐고요. 뭐 이걸 뭐 공식적으로 어디서 뭐 어나운스하거나 멘트한 건 아닌데 제가 가서 조금 느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컨비너랑 그다음에 그 오피서 네임과 그다음에 그 내셔널 바디를 쭉 썼는데 지금 워킹 그룹 1부터 5까지 초반에 자기들이 쭉 만들고 클로즈 할 때 한국이 이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워킹 그룹 1부터 5까지는 우리나라가 없고 이제 뭐 조인트 워킹 그룹은 앞으로 이거는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어떤 그룹이든지 스마트 시티든 뭐 어디가 됐던 그 같이 여기서 조인트 워킹 그룹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커져서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만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비즈니스 플랜으로 이제 막 다음 주쯤에 그 와일 디아브 의장이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그 JTC1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 발표할 내용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할 내용인데 제가 좀 메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2024년 말에서 25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다 얘기한 건 아니고 가장 최근에 표준이 된 것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의장이.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기존 익스텐션 오브 existing area 해가지고 현재 있는 영역을 조인트 워킹 그룹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뉴 에어리아로 지금 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면 AI 텍서너미 쪽하고 AI 리포팅 오브 AI 인시던트 AI 사고를 보고하는 그 어떤 양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의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최근 거예요. 여태까지 있는 걸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다음에 AI 리스크 대응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도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도 레질리언스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레질리언스에 대한 거를 생성형 AI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휴먼 머신 티밍인데요. 인간과 기계가
협력한다. 이게 이제 SC42의 그 워킹그룹 4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게 에이전트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본이 리딩하고 있는데 일본이 에이전트 쪽으로 아마 그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MT라는 것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있고 이거의 버전 1, 2, 3, 4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한국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하고 지금 같이 하자라고 돼 있긴 하나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 생각에 한국이 잡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AI 쪽으로 우선 요번에 가서도 뭐 제가 발표도 했고 아마 우리가 뭐 그룹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도 될 만한 충분한 아이템이 저는 에이전트 AI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중요성은 에브리바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먼저 할 거냐인데 뭐 한국이 해도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가이던스 포 제너레이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난리지를 어떻게 인핸스먼트 하느냐 부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AI 시스템 테스트 분야, 그다음에 뭐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평가 분야, 그다음에 아까처럼 헬스케어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새로 나가는 분야,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분류 체계, 그다음에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스킴,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AI 적용하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그 MP로 온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물론 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파트고요. 요게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인데 전 이 그림이 42의 철학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SC42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딜리버러블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나름대로 워킹 그룹으로 지금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맨 아래 부분이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이에요. 뭐 헬스케어든 파이낸셜이든 영역이고 맨 위에가 뭐 법이라든지 어떤 소비자들, 엔드 유저들의 요구 사항이에요. 이 응용 영역이고 좀 요구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42는 뭐냐면 저 안에 중간에서 딜리버러블을 통해서 뭐 호라이전탈 하든지 뭐 버티칼 하든지 뭔가 이런 파운데이셔널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42의 기본적인 철학인데 지금 현재 뭐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몇 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워킹그룹 1하고 1에서 5까지 그다음에 조인트 워킹그룹으로 봐서는 이것이 될 것이냐 앞으로 좀 제 생각에는 더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앞당기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국이 뭐 포지셔닝을 하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뭔가 굿한 뭔가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걸 달성하고 또 그룹의 어떤 뭐 그런 부분에 좀 비전 달성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SC42의 HOD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가면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더 포지셔닝을 할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그 아이소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AI에 대한 어떤 윤리 부분, 그다음에 이게 그쵸 윤리 부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AI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이고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그냥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AI 하면 윤리, 뭐 신뢰성, 뭐 투명성,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AI를 안 쓰는 게 직무유기다. 뭐 일종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안 쓰고 분명히 이거 AI 도움이 되는데 AI 안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썼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AI 뭐 투명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문제가 있고 무슨 바이어스가 어떻고 그래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AI는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쓴다? 윤리적으로도 분명히 얘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안 쓴다? 그거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 조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40에서 만든 나름대로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2001 그 컨포머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4200 56 요게 4200 시리즈가 나름 삼총사가 나름대로 메인이 되고 있는 스탠다드가 되고요. 나머지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성공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략에서도 보고 있듯이 지금 이제 이게 유엔의 그 SDG가 17가지가 있는데 이 17가지를 저기 보게 되면 현재 17가지 중에 13개는 우리가 100% 만족한다. 나머지 4개는 이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그젬플로 각 표준들이 낼 때 저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MP 폼에 이 SDG에 어느 걸 만족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만족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SDG 39, 즉 서스테너빌리티 관련된 거는 이 부분을 더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룹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UN SDG까지 만족하는 이런 표준들을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 공식적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라서 이거의 출처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처가 어디냐라고 어느 문서에서 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출처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 개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18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봐서 이게 표준이 어떻게 됐느냐를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이제 2년씩 한번 제가 끊어봤어요. 끊어봤는데 그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거는 여기 뭐 표준 전문가들 많으시고 저도 그렇게 표준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그 1세대 그러니까 이 퍼스트하고 세컨 저기까지 한 2번, 3번까지도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표준들에서 약간 AI를 붙인 이런 표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AI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기존에 있는 표준에 AI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기존의 그 표준을 많이 했던 그룹들의 활약이 약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것이 뭐냐면은 저게 이제 에센셜 스탠다드거든요. For a Global Distribution of AI System 이렇게 돼서 요거는 뭐냐면 뭐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카나다나 EU나 이런 데 수출할 때 조 표준들을 만족하면 수출에 유리하다라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뭐 24028, 23894, 42001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계 표준인데 요 세계 표준을 준수하면 이런 나라들의 수출할 때 기업들한테 베네핏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표준 한번 개발하려면 3에서 5년인데 지금 문 열자마자 2018년에 문 연자마자 뭐 19년, 20년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미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돼 있는 문서에 AI로 약간 해서 이제 여기 3년까지는 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입 A 표준, 타입 B 표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12100의 타입 A, 타입 B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입 B 표준은 뭐 인증에 대한 표준이고 타입 A는 보통 데피니션이나 이런 거의 표준이라고 지금 12100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 여기 보게 되면 1, 2, 3 정도에 보게 되면 보통 타입 B 정도? 그러니까 타입 A, B, A도 있고 약간 B,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이 주로 B, 그러니까 인증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게 B 표준이고 타입 A는 이제 데피니션이나 기본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1, 2, 3은 주로 이제 A 표준이 좀 많고 그다음 B 표준도 조금 섞여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표준 번호들이 다 있는데요. 뭐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4, 5, 6세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1, 2, 3까지 어느 정도 훑었다고 치면 이 4세대부터 좀 제가 4세대라고 얘기한 여기서부터는 기존 표준들의 약간 리바이벌 내지는 약간 애딩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왜 그러니까 AI가 판도가 바뀌고 아까 에이전트도 바뀌고 생성형 AI가 등장한 게 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기존에 있는 표준의 약간 변화 내지는 기존에 있는 표준들의 익스텐션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4, 5, 6부터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를 해본 사람, AI에 관심 있고 AI에 뭔가 디벨로퍼들, 그 스테이크 홀더들 정말 그런 분들이 와서 어느 게 필요하다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인트 워킹 그룹도 굉장히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아지면서 또 정말 그 실제적인 그런 표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새로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표준인 거죠. 새로운 그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4, 5, 6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세대의 대표적인 게 무슨 뭐 경량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쭉 여기 표준 번호들이 좀 있고요. 6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세이프티랑 AI 서스테너빌리티 이 두 가지가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들.
글로벌리 호라이전탈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26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표준들이 등장을 이제 아래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에이전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전트도 하나고요. 그다음에 융합, 하이브리드, 컬래버레이션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예를 들면 예인데요. 데이터 품질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는 컬래버레이션 했을 때 데이터 품질, 에이전트끼리 컬래버레이션 했을 때 데이터 품질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품질이 아니라 바뀐 패러다임에서의 것. 그래서 저는 여기 4, 5, 6부터는 여태까지 했던 AI 개발했던 42가 다시 한번 새로운 파라다임에서 새롭게 리바이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고 퓨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 그 라이트웨이트 같은 경우도 그 유럽에서는 프루갈이라고 합니다. 프루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오래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대규모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뭔가를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자 이런 건데 유럽도 여기 기조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프랑스에서 AI 서밋 할 때도 프루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럽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 많은 엑스퍼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번에 SC42에 할 때 10월 지지난주까지 했었는데 호주에서 할 때 이제 뭐 12개월 안에 36개월 안에 앞으로 5년 내에 각 그룹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맨 위에가 12개월, 36개월,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쭉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워킹그룹 1이 이제 파운데이셔널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용어들이 이거 갖고 AI가 되나 카바가 되나 뭐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에이전트 AI가 생성형 AI가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멘드먼트를 하는 게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어멘드먼트가 하고 있는데 이걸로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을지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2는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요. 데이터도 말씀드린 대로 출처라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그게 여태까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제 생각할 때는 그 데이터의 융합 부분, 그 새로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AI 시대에서의 데이터로 다시 한번 평가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워킹그룹 3이 이제 트러스트워스니스인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휴먼 오버사이트에 대한 것들이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휴먼 오버사이트랑 휴먼 머신 티밍이 이게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관심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이 워킹그룹 3는 저 SC 중에서도 이 42 중에서 가장 많은 표준이 여기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도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워킹그룹 4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 머신 티밍 쪽을 좀 밀고 있는 아이템이고 여기서 뭐 AI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쪽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5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추론이라든지 경량화라든지 날리지 인핸스먼트 또 이제 4213이라고 그래서 표준 머신러닝 그 평가하는 거. 그래서 아마 그 폴라스 인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4213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이 이제 여기 워킹그룹 5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버전 업된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곧 퍼블리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인트 워킹그룹 2, 4, 5의 이제 현황인데 2 같은 경우는 테스팅 쪽에 돼 있고요. 한국 사람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네, 그 65쪽이죠. 65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여기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펑셔널 세이프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펑셔널 세이프티가 AI가 펑셔널 세이프티냐 거기도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펑셔널 세이프티를 다루고 있고 조인트 워킹그룹 5는 말씀드린 대로 내추럴 랭귀지 LLM 쪽의 평가 그다음에 뭐 어떤 말뭉치 평가 말뭉치 만드는 원칙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24년 말부터 25년까지 최근에 있는 표준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2122 하나 여기에 이제 베네피셜 AI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이제 AI를 썼을 때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유익하냐라는 것을 뭐 이렇게 워크로드라든지 리소스나 어셋 유틸라이제이션, 뭐 카본 임팩트 등등 여러 요소를 좀 짚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유익한 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42005는 이제 그 42001, 5, 6이 이제 3, 요 세 개 삼총사인데 5는 그 AI 시스템 임팩트 어세스먼트. 그래서 AI를 썼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이 어떻게 디텍트를 해야 되는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조직은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표준으로 이미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퀄리티 거버먼트 프레임워크인데, 요거는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냥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일반적인 게 아니라 머신러닝 관점에서 데이터 그 퀄리티를 잘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든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pect인데, 이제 Sustainability가 보통 세 가지로 하거든요. Environmental, 그다음에 Economy, 그다음에 소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인바이러먼털 관점에서 표준을 다뤘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 스테이크홀더들이 봐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표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4 표준은 요게 이제 설명 가능성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준이고, 한국이 프로젝트 에디터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설명 가능성인데, 설명 가능성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 설명 가능성이냐면은, 이거는 그 AI의 행동, 그다음에 아웃풋, 리절트, 요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하기 스타트부터 보는 게 아니고, 아웃풋, 리절트, 그다음에 AI 시스템 비헤이비어,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 뭐 이런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설명하고 있는 표준이고, 42006은 그 인증 기관들이 갖춰야 되는 요소들, 42006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 요거는 뭐냐면, 5259-2는 이제 데이터 퀄리티,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를 퀄리티 모델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그 니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사업 있죠. 데이터 때문에 뭐 학습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1279 하나, 이게 이제 바이어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이어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개발 완료된, 아까 그거는 이제 최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워킹그룹별로 여태까지 개발 완료된 표준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2025부터 최근까지 했고, 쭉 보시면 이제 워킹그룹 1은 주로 데피니션이나 이런 게 좀 프레임워크 있고, 워킹그룹 2는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킹그룹, 워킹그룹 4입니다. 이게 워킹그룹 2가 아니라 4. 4는 이제 베네피셜 AI,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5338, 5339에서 산업에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2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쪽으로 1, 2, 3, 4, 5에서 데이터 퀄리티를 좀 밀고 있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3은 이제 트러스트 월스니스 관련돼서 뭐 리스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로버스트니스 평가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있고, 뭐 이런 그 뭐 리스크라든지 그 바이어스에 대한 것이 주로 이제 3에 있는 표준이고요. 5는 날리지 이넨스먼트나,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 컴퓨팅 디바이스에 대한 오버뷰, 그다음에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어세스먼트, 뭐 그다음에 AI 시스템의 컴퓨테이셔널 관점에 대한 뭐 전반적인 조망, 뭐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부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워킹그룹 1이면 이제 컨비너가 요 사람이고, 지금 색깔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아무 색깔이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고, 우리는 워킹그룹마다 로드맵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터미널로지, 뭐 머처리티 모델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2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요 점점점으로 된 거는 이제 PWI라 아직 얘가 어디로
아직 개발은 안 된 거죠. PWI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PWI가 저쪽에서 개발되고 있다. 뭐 이렇게 흐름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제가 전반적인 워킹 그룹 보고 너무 표준들이 많고 복잡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 그룹마다 로드맵 그룹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개만 좀 제시해 봤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또 불러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시간이 요거는 이제 그 국제 표준화 동향을 보면 EU AI 액트가 이제 24년도에 발효가 됐지만 그 이전에 GPAI 그다음에 OECD AI 프린시플부터 해서 쭉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OECD AI 프린시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각 국가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원칙들을 레코멘데이션 하면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돼서 EU AI 액트까지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UN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밋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12월 달에 하잖아요. AI 스탠다드 서밋. 그래서 그것도 다 이 기조화에 있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건 저는 OECD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가 지금 어떻게 개발될 거냐인데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 지금 24년도부터 지금 이게 각 탑 그룹 탑 컴퍼니들이 에이전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에이전트가 더 개발될 건데요. 에이전트랑 에이전틱 AI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걸 얘기하는데 지금 에이전트 AI라고 안 하고 에이전틱 AI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이전틱 AI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미치는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 에이전트 AI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를 지향하면서 지금 기술과 표준을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저거는 이제 현재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뭐 대형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 스몰 그다음에 에피션시 그다음에 콜래버레이션 서스테너빌리티 이런 키워드를 가진 AI 테크놀로지들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클라우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AI가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스탠포드에 있는 인덱스인데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요게 오른쪽 그림인데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넘버 원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랜티드 AI 페이턴트 퍼 저기 뭡니까 100,000 inhabitant by country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특허 쪽으로는 단연 세계 탑 1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런 영향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스트 AI 앤 퍼시픽 저쪽 에어리아가 AI 쪽으로 논문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거로 보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협력을 거의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협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산자부 건데 제조 AI 얼라이언스를 최근에 9월달에 발족을 했고 2030년까지 100조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한 180여 개, 뭐 200개 가까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지금 국표원에서는 이거를 54개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스탠다드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했고 지금 뭐 이런 그 전문가들도 모집하고 뭐 현재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자부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또 마찬가지로 9월에 출범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8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6번째 국제협력 분과가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 분과에서 국제 표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자부, 과기부 양쪽에서 그 표준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서 표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개발된 표준이 이게 SC42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4개고요. 개발 중인 게 9개예요. 13개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 준비 중인 게 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20개 가까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약 100개 중에 20개 가까이 되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파워풀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건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이거 그래서 42를
이게 쭉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가도 좋으냐. 조인트 워킹 그룹 계속 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저는 의장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한번 앞으로 AI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새로운 걸 한번 저렇게 제안을 해서 전체적인 걸 연결을 하는 에이전트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냥 제가 의견을 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표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